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DJ 철이입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많은 사연들이 제 앞에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에 울림을 주는 한 통의 편지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정미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DJ 철이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3살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평소에는 편지를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오늘만큼은 꼭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 옆에는 낡은 책가방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가죽이 해져서 군데군데 실밥이 뜯어진 그런 오래된 가방입니다. 보통 사람들 눈에는 그냥 버려야 할 물건처럼 보일 테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가방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바로 제 남편 창호의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창호의 것입니다. 비록 창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말입니다. 창호와 저는 2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창호는 막 대학을 졸업한 25살의 청년이었고 저는 23이었습니다. 창호는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찬 일이라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미수가, 선생님이 되려면 평생 공부해야 해. 아이들은 매일 새로운 질문을 하거든. 그 질문들에 답해주려면 나도 매일 새로운 걸 배워야 해. 창호는 이렇게 말하며 이 낡은 가방에 늘 책들을 가득 채워넣고 다녔습니다. 교육학 책, 아동심리학 책, 때로는 동화책까지.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느라 어깨가 아프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절대 책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후 첫 해, 창호는 드디어 작은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시골의 작은 학교였지만 창호는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새 정장을 차려입고 그 낡은 가방을 들고 나서는 창호의 뒷모습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미수가, 오늘부터 나는 정말 선생님이야.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서던 창호였습니다. 창호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창호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방학 때마다 집에 찾아오는 제자들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창호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었고 각자의 특성과 꿈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수학을 어려워하지만 그림을 정말 잘 그려. 그래서 수학 문제를 그림으로 설명해주면 금세 이해해. 은정이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발표하는 걸 무서워해. 그래서 작은 그룹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그룹 앞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 저녁마다 창호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 가방에서 아이들의 숙제를 꺼내보며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채점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어줄 때의 창호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 되던 해, 창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습니다. 몸이 자주 아프고 기운이 없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치료를 위해 당분간 일을 쉬어야 한다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니 체력을 아껴야 한다고. 창호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말했습니다. 미수가,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학기 중간에 선생님이 바뀌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텐데. 자신의 병보다 제자들을 먼저 걱정하는 창호를 보며 저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창호는 결국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도 매일 그 가방을 들여다보며 교재를 연구했습니다. 아프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교실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미수가, 내가 나으면 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야. 지금 이 시간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이야.
창호는 이렇게 말하며 여전히 교육 관련 책들을 읽었습니다. 치료로 인해 몸이 힘든 날에도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그 가방 옆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창호의 병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창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더 약해져서 책을 오래 읽을 수 없게 되자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읽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미수가, 내가 직접 가르칠 수는 없지만 이 책들 속의 지식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야. 너라도 이 내용들을 알아두면 좋겠어. 창호는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들을 저에게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 교육 방법인지. 저는 교사가 될 생각이 없었지만 창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창호는 저를 남겨두고 먼저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가방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미수가, 이 가방 좀 잘 간수해줘. 언젠가 이게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거야. 창호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그 가방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가방 속의 책들을 보면 창호가 생각나서 너무 슬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갑자기 민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숙 씨, 창호 형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지금도 아이들이 창호 형 이야기를 해요. 창호 선생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얼마나 재미있게 가르쳐 주셨는지. 민호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창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이들이 창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숙 씨, 혹시 창호 형이 가지고 있던 교육 관련 자료들이 있다면 저한테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막 교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창호 형처럼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1년 전 창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이게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때는 몰랐지만 바로 민호 씨가 그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창호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그 가방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가방 속의 책들을 보면 창호가 생각나서 너무 슬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가 찾아왔을 때 저는 그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속에는 창호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호가 직접 필기한 메모들, 아이들을 위해 만든 교구들, 밑줄 그어가며 읽은 교육학 책들.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민호 씨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민호 씨는 그 자료들을 받아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숙 씨, 정말 감사합니다. 창호 형의 마음까지 함께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창호 형처럼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교장 선생님이 된 민호 씨가 새로운 젊은 교사들에게 창호의 정신을 전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호 씨는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숙 씨, 창호 형의 노트들은 지금 우리 학교의 보물이에요. 새로 부임하는 선생님들에게 창호 형의 이야기와 함께 그 교육 철학을 전해주고 있어요. 19년이 지났지만 창호 형의 사랑은 계속 새로운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창호의 교육 자료들이, 창호의 꿈이 1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낡은 가방을 보며 창호가 남긴 사랑이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민호 씨의 연락을 받고 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호는 떠났지만 창호가 남긴 것들은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낡은 가방처럼
겉으로는 낡고해져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소중한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의 전화를 받고 난 후 저도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창호가 그랬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야간 대학에 다니며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호가 아이들을 사랑했듯이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창호야, 고마워. 내가 남겨준 그 가방과 자료들 덕분에 나는 정말 소중한 걸 깨달았어.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구나. 내 꿈도 내 사랑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 그리고 민호 씨, 창호의 교육 자료들을 소중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료들이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겨준 것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물건이든 기억이든 꿈이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진행자님, 긴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누군가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정미숙 드림.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창호 씨의 그 낡은 가방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 그들이 남겨주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는 그들의 꿈과 사랑, 그리고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호 선생님의 가방이 이제 민호 선생님을 통해 새로운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다니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숙님께서도 이제 새로운 꿈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다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미숙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밤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모든 분들, 오늘 밤 따뜻한 꿈 꾸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